이번 시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강원랜드는 폐광적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강원랜드밖에 없죠.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그래서 1995년도 12월 달에 이제 이 일명 패특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1차 연장이 되죠. 이 1차 연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특별한 강원랜드만 내국인이 출발할 수 있는 특혜 조치가 2015년까지 이제 연장이 1차 한번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2차 연장이 되죠. 2025년까지. 그래서 지금이 이제 2019년도니까요.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지역에서는 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패트법을 3차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랜드가 이 패트법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최대 위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 생각은 이 패트법뿐만 아니고 강원랜드는 그 외에도 다른 위기 요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이 지금 도표에 나온 것 같이 강원랜드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맞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 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카지노업이라는 게 얼마나 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지 이 표만 봐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강원랜드에 위기가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위기 요인은 이 코미디 같은 매출 총량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코미디 같느냐? 사실 매출 총량제는 다름이 아니고 매출을 제한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연도별로 강원랜드는 이 정도 금액, 가령 뭐 2018년도에는 뭐 1조, 뭐 2019년도에는 뭐 1조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 한도를 딱 정해놨습니다. 더 이상은 그 매출 올리지 마라. 이런 걸 총량을 딱 정해놨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이런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이 지금 뭐 2018년도 이때는 17년부터는 이렇게 좀 꺾였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게 사실 매출 총량제에 걸려서 과징금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뭐 2017, 이거 5개년도, 한 4개년도 동안 계속 이렇게 강원랜드가 매출 총량제를 초과를 해서 이제 과징금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과징금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는 영업시간도 2시간이 단축이 됐고, 그리고 그 영업대라 그러나요? 그 뭐 기계를 놓고 했는데 영업대도 한 20개 이상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2018년도에는 아주 이 매출 총량 목표에도 못 채웠죠.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징금이 없죠. 매출 총량보다도 강원랜드 매출이 그 총량에도 못 미쳤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코미디 같은 매출 총량제를 만들어 놨을까요? 정부에서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일종의 사양사업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도박인데. 도박을 통해서 뭐 가게가 파탄이 나거나 기업이 파탄이 나거나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강원랜드에서 뭐 대박을 났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양 산업을 갖다 매출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독려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 정도 선까지만 해라. 그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정책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강원랜드 같은 거를 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그래도 국민 주머니가 좀이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매출을 갖다 제한한다는 거는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뭐 모랄 해저드랄까 안 그러면 어떤 경영 방식의 어떤 그런 좀 안이함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사실 강원랜드는 그 종업원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금을 갖다 횡령한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모든 게 사실 이런 해이한 어떤 경영 목표에
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어떤 매년 그 목표를 갖다가 갱신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제시해둔 그 목표만 딱 달성을 하는 게 이게 목표라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의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될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들도 뭐 정부에서 임명하니까 온 경영진들도 뭐 3년 내지는 길어야 이제 뭐 5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그 정부가 제시해준 매출 그 정도 목표만 뭐 이렇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아니한 경영 자체가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업 생리를 보면 어떤 매출 목표를 갖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애초부터 기업의 어떤 설립 목적을 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코미디 같은 매출 총량제는 저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강원랜드의 도덕적 해이랄까 어떤 경영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을 갖다가 되살리자고 만들어진 특별기업입니다. 그것도 카지노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또 무엇보다도 강원랜드는 내국인들, 외국인, 우리나라 카지노에는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내국인들이 출입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강원랜드를 통해서 폐광지역, 그 탄광이 다 없어지면서 그 지역이 이제 황폐화되니까 그 황폐화된 그 지역들을 살려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강원랜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만든 목적이 저는 좀 많이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지금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에 이제 배분 비율이에요. 지방정부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폐광기금이 있고요. 지방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 가는 건 이제 국세가 있고 관광기금이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한 25% 되죠. 이 전체 난 순익 중에서. 근데 전체 규모를 보면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중앙정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특히 강원도 쪽에서 가져가는 거는 한 2조 정도 됐고, 한 17년간.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한 4조 8천억 정도를 가져갔어요. 뭐 20%한 70% 이상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17년간에 2조라 그러면 뭐 한 1년에 한 2, 300억 좀 되겠죠. 그게 이 2조 갖고 그 4개죠.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뭐 태백, 삼척, 그리고 정선, 뭐 이쪽이 이 광범위한 지역을 그냥 17년 동안 2조를 모아서, 이게 또 일시에 투입된 게 아니고 매년 투입된 거는 그 말이에요. 17년간 꾸준하게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을 시킨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총액으로 따져보면 2조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그게 매년 조금씩 집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애초의 목적인 그 폐광지역을 살리겠다는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그 부합하지 못한 그거는 다음 자료에서 아주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17년도, 이게 지금 1987년도에 이 4개 폐광지역, 정선, 영월, 삼척, 태백, 이 인구가 거의 46만이었습니다. 46만이었으면 지금 아마 이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뭐, 진짜 대단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게, 이게 이제 폐광 지역을 살리겠다고 본격적으로 강원랜드가 운영이 되고, 그동안 한 20조 원 정도가, 2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9만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한 60% 이상이 빠져나갔죠. 이 자료만 봐도 단적으로 폐광지역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2조 원이라는 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 2조 원 돈이 눈먼 돈 아니겠어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확실한 사업, 어떤 의지나 살리겠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먼저 뭐 받아서 빼먹기, 뭐 어떤 눈앞에 있는 사업을 버려서 낭비한 요인도 많이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살릴 책임은 뭐 1차적으로는 지역정부, 지자체에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은 사실 실패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참 좋았죠. 뭐 사행산업이라는 걸 뜨거운 눈총을 받았지만은 지금이야 정부 곳간으로서 여건은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4조 원 돈이에요. 4조 8천이니까 거의 5조 원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세수가 어디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곳간만 튼튼하게 되고 지역하고의 상생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은 사실상 실패한 거다. 이게 두 번째 큰 위기 아니냐. 강원랜드가 지금 처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지역사회나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최문순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4개 지역 지자체장들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2025년도에 종료 예정인 페트법을 10년 동안 재연장을 하자.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 지금 같은 강원랜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10년 나이라 20년을 연장을 해도 지역 살리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으로서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없는 곳이 강원랜드예요. 매출 총량제로 딱 묶어놨으니까 말이죠. 정부가 지정해 주는 만큼만 쉽게 말하면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공산주의 체제나 진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할당을 해주고 그것만 늘 채워라. 이런 데에서 어떤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페트법을 또 10년을 연장해줘 보니까 해줘봤자 글쎄요. 지역 살리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2000년 보니까 거의 이제 25년 뒤에 25년간이나 강원랜드 특정한 데만 혜택을 준 거를 또 연장한다는 거는 다른 지역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지노 산업론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두된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인데요. 일본이 이제 2020년인가 이제 올림픽이 있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합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빠찡코라는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카지노는 그렇게 합법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일본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카지노가 산업이 합법화되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죠. 우리 내국인들이 한 760만, 외국인들은 한 7만 5천 정도가 유출될 거다. 카지노 인구죠. 그쪽에 유출되면 아마도 자본으로 보면 한 2조 8천억 정도가 일본으로 유출이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라 그러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접하고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도박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카지노에 대한 지금 보면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돼 간단 말이죠. 이런 확대돼 가는 카지노 산업을 갖다가 우리는 언제까지 도박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이 100조가 넘는다고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100조는 사실 세금이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인가 우리가 마카오 쪽에 나가는 우리나라 돈 카지노 쪽으로 흘러나간 돈이 5천 이상이 될 거다. 그게 2000년도 얘기했어요. 그게 그때 열린우리당 누군가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규모로 보면은 우리 내국인들이 마카오 쪽이나 필리핀 쪽에 필리핀도 아주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쪽이나 특히 그리고 라스베가스나 그리고 하와이 쪽이나 이쪽으로 가서 카지노 쪽을 통해서 흘려나가는 돈이 이건 집계가 안 됩니다. 집계가 안 되는데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도표에서 나왔다시피 카지노 산업은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 인류에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도박 사업이라고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평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카지노를 산업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류를 타고 이제 대구 쪽이나 부산, 인천, 제주, 이가 이제 내국인 카지노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런 점도 사실은 강원랜드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위기입니다. 가령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카지노 산업론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산업으로, 어차피 불법 시장,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이 100조 이상이라 그러면, 그거 사실 뭐 좀 이렇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게 불법화되다 보니까 각종 뭐 다양한 뭐 사채 문제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유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걸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대구나 부산, 인천, 제주 이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내국인 카지노 요청은 나름 일맥 일리가 있는 요청이다. 근거가 있는 요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강원랜드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치명적인 위기로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기는, 강원랜드의 경영 능력이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지노, 지금 강원랜드의 전체 매출의 한 90% 이상은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카지노를 가지고 지금 뭐 경영 능력을 뭐 논의하는가 하는가 아닌가 하지만 사실 그 어마어마한 단기 순이익을 남기면서 그걸 갖고 사실 카지노 쪽만 계속 이렇게 영업 구조가 90% 이상이 카지노에 몰려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동안의 그 경영진들이 너무 좀 방만한다는 거죠. 사실 카지노 비율을 갖다가 최소한 17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순위를 가지고 한 60%대나 50%대로 떨어뜨려야 그게 사업을 다각화시켜야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이 전체 강원랜드의 매출은 90% 이상이 카지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뭐 안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도 6월 기준입니다. 자회사는 3개 정도가 있어요. 하이온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이건 거의 다 이 자회사들은 거의 100% 출장했습니다. 하이온 상동 테마파크, 그리고 하이온 추주파크. 이게 강원도 쪽, 도계 쪽에 있는 그 열차 테마파크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좀 출자한 돈이 647억, 뭐 425억, 750억, 거의 뭐, 예. 실제로 여기 도표에는 83%, 81.6%, 그리고 뭐 추주파크는 30.4%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뭐 거의 다 까먹은 거죠. 예,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까먹고, 특히 그 추주파크 같은 경우는 또 한 80억 이상을 또 추가 출자를 했죠. 예, 그래서 이 한 카지노 외에 벌인 사업들은 쉽게 말하면 다 망했습니다. 그럼 이 뭐 자회사만 망했느냐? 이 출자회사도 있어요.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 20% 내지 30%를 갖고 있는 이 출자회사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동광시스타, 그리고 뭐 대천 리조트, 그리고 뭐 발효 화순 지역, 그리고 뭐 문경 레저타운, 뭐 블랙벨리시스, 이게 삼척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뭐 이런데 또 이 출자한 회사들도 있어요. 했는데 알다시피 동광시스타와 뭐 대천 리조트는 손실률이 100%죠. 예, 그러니까 450억, 280억, 그 이게 얼마입니까? 그 700억 넘는 돈을 다 까먹은 거죠. 예. 이 정도로 사실 카지노 외에 지금 강원랜드의 경영 능력은 거의 뭐 빵점이다, 바로 무방합니다. 이런 경영진들이나 이런 지금 사업체 구성 인력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했다, 그리고 경영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말할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도는 하나라도 성공시킨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강원랜드 갖고 있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부에서 찍어내린 그 사장이 와서 임기 내에 그냥, 사실 카지노 영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이 100조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뭐 어느 정도만 경영을 하면 카지노 매출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자꾸 이제 이쪽 저쪽에서 사업 다각화, 카지노에 너무 그 매출이라든가 손익이 너무 카지노 쪽에 몰린다, 사업 다각화 해야 된다 하니 이렇게 벌인 사업들마다 이렇게 다 적자가 나고 다 망에 자빠지는 거죠.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정부에서 내려온 그 경영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당위적인 시각, 그분들 임기를 해봤자 고작 3년 내지 뭐 5년, 길면 5년이죠. 그 대통령 그 임명 취임서부터 나갈 때까지 풀로 쳐온다면 5년이고, 중간에 뭐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격변에 휘말리면 2년 뭐 3년 이래 되니까, 그런 분들이 뭐 크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무슨 그 사업 구상을 하겠습니까? 진짜의 강원랜드는 위기를 의식을 가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진짜 이거는 좀 심도있게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카지노 산업 전체를 이렇게 또 홀딩하거나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운을 보면 안 되겠죠. 어차피 지금 동남시장 전체가 언젠가는 이 카지노 산업의 전장터로 다 뛰어들 것 같아요. 그 뭐 마카오는 뭐 애초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탑에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뭐 싱가포르도 그렇죠. 싱가포르도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죠. 카지노과 관광산업의 매칭이. 그리고 필리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이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뛰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뭐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 불법 시방 그 불법 도박 시장 100조의 돈이 언제 어떤 식으로 해외에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지노 산업론을 집권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 페트법 연장을 통해서 또 다른 특혜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지금 입장을 보면 아주 비관적입니다. 뭐 외부적으로 나온 그 좋아질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강원랜드가 한데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특히 정부의 바람이죠.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원랜드의 인력 구조를 전문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강원랜드 사장부터 이하,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감사까지, 그리고 그 강원랜드에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 앞으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인재들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를. 일단 사람이 우선이죠.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게 뭐 만약에 카지노 산업회와 간다고도 이게 뭐 한두 해 만에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원랜드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 진짜 전문화된 인력으로 이 강원랜드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충원을 해서 장기 프로젝트, 단기 프로젝트, 다양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 살리기에 대한 것도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강원랜드가 나중에 카지노 산업론에 대응해서도 장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단 능력 있는 인재 수급이 제일 먼저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충원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각계 분야별로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는 게 좀 최우선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